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현재 태풍 링링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점점 강해질 예정인데요. 비가 많이 내리고 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적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도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골 매미가 서울 매미, 아니죠. 서울 매미가 시골 매미보다 더 시끄럽게 우는 거 아시죠? 이게 소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매미가 소음보다 더 크게 우는 거랍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러워서 이렇게 센 태풍이 오는 건 아닌지 괜히 요란한 세상이 원망스러워집니다. 부디 이 태풍이 상처 주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 주길 기원합니다. 우리 국민들 태풍 말고도요. 속 시끄러운 일 많거든요. 2019년 9월 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이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흥행부진이다, 실패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경그룹 또 미래에셋태우, 사모펀드인 강성구펀드가 제안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 매각 어떻게 돼갈 것인지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풍을 뚫고 오셨습니다. 네,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네. 네.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태풍을 못 뚫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일단 예비 입찰이라는 게 어떤 과정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회사가 매각되는 절차가 한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네. 매각 공고를 하게 되겠죠. 지난 7월 25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예비 입찰, 이번에 한 거죠. 네. 세 번째가 본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본 입찰이 끝나고 나면 네 번째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계약하는 이 5단계인데 이번에 어제죠. 한 것은 지난 7월 25일 날 매각 공고를 통해서 이제 예비 입찰을 하겠다고 한 거죠. 예비 입찰은 일단 인수 협상 대상자, 영어로 말하면 쇼트리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누가 됐는지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나온 그 세 개의 업체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아, 실제로는 정확하게 누가 입찰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군요.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알려져 있는 애경그룹, 미래에셋태우 그리고 강성구펀드는 확실히 참여한 건 맞죠? 네, 이제 여러 맞고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밖에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몇 개 회사가 다른 사모펀드가 함께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단어 전략적 투자자를 동반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어제까지 밝혀진 예비 입찰자는 애경,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셋태우와 HDC 현대산업개발인데 네. 이 미래에셋태우와 HDC 산업개발은 미래에셋태우는 FI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금융만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HDC 산업개발은 SI라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거게 두 개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알려진 곳이 KCGI인데 KCGI는 바로 FI인 거죠. 그러니까 SI를 우리는 구하겠다. 네.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 같은 SI를 우리가 구해서 우리는 입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게 이제 돈을 낸 뒤에 그렇죠. 수익을 챙기려는 그런 재무적 투자자니까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파트너랑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네네. 거죠. 지금 우리 박주근 대표의 이야기를 좀 요점 정리해보면 본 입찰 단계에 앞서 예비 입찰이 있었고 사실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알려져 있는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는 한 세 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럼 지금 언론에서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자, 그러면 인수전이 이제 시작이 되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함께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금호산업그룹주는 일제히 떨어졌고 네. 입찰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기업들도 대부분 내렸어요. 맞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흥행에 실패한 거죠. 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사실은 지난 8월 달에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한일 무역 분쟁과 동시에 LCC를 비롯한 항공업계가 완전히 적자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업황 부진이 더 큰 요인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세 번째 요인은 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네, 알고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업황 부진에 함께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더니 약 1,000억 이상의 또 영업이익 적자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산다고 하는 업체는 성자의 저주를 받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이미 투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도 저희 주가를 보고 왔는데 SG산업개발이나 다 같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을 투자자들이 이미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승자의 저주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은 뭐 코웨이 인수권도 네. 있었고 여러 가지 앞서 그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업을 인수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네. 그런 과정을 국내 기업들이 봤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움직인 것 같고 지금 대표님이 흥행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시아나항공의 몸값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겠죠? 네,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몸값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다. 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네.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미련한 질문일까요? 예비 입찰이 마감된 상황이라 좀 이르긴 하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 미련한 질문이겠네요. 왜냐면 아직 누가 입찰했는지도 공식적으로 모른다고 그럴 수 말씀하셨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지금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이야기 그리고 네. 우선 또 지금 언론에서 알려진 3개 정도를 살펴보면 어떤 뭐 3파지나 그러긴 하지만 애경의 경우에는 운영 주체도 가능하고 제조항공을 운영하고 있으니 근데 이제 그렇죠. 시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우려가 있고요. 이제 자금질행 면에서는 미래세대우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할 수 있죠. 예. 근데 KCGI의 경우는 누가 이제 FI는 KCGI인데 SI, 즉 운영 주체가 누군지는 몰라서 사실은 지금 판단하기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역시 아시아나항공이 일단 부채가 많다 보니 네. 재무적인 것에 대해서 가장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적으로 좀 가장 이 셋 기업 중에서 탄탄하다는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할까요? 현재로는 그렇게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길래 그러는 거예요? 상반기 보고서를 보면 네. 그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총 9조 9,088억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죠. 상당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조금 더 안 좋은 것은 정말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를 86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자기 소유가 12대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그 70여 대가 이제 리스인 거죠. 리스는 뭐하고 연동되냐 하면 달러와 유가에 또 연동이 됩니다. 아하. 현재 달러가 굉장히 비싸죠. 1,200원대 넘었으니까. 그리고 유가도 지금 만만찮게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 많은 부채를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열악한데 어떻게 극복할까가 사실 큰 관심거리가 된 거죠. 아시아나의 이 엄청난 부채 거기에다가 지금 항공업계 여러 가지 악재 그렇다면은 인수 가격이 계속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인수 후보자들은 네. 그 부분을 노리고 있는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항공업계가 어렵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일 수 그렇겠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인데 네. 이미 산업은행에서 좋은 옵션들을 많이 제시를 했지만 이런 상황이면 더 좋은 옵션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인수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입찰 과정을 잘 몰라서 이 예비 입찰에 뛰어들지 않았어도 본 입찰에 다시 뛰어들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기업들이. 그렇죠. 이제 KCI 같은 경우는 FI를 FI는 자기니까 SI를 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만든다면 뛰어들 수 있죠. 지금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FI로는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SI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여유는 있다. 제 얘기는
본입찰에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이거 예비입찰, 유찰이 돼야만이. 이미 여기서 돼야. 예비입찰에서 유찰이 한번 되기를 바랄 수도 있죠. 진짜. 그러니까 유찰이 되면 다시 예비입찰을 시작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럼 대기업은 그걸 좀 노릴 수도 있겠네요. 노릴 수도 있죠. 네. 유찰이 되는 그 상황을 그래서 예비입찰이 다시 이루어지는 상황을 대기업들이 지금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수합병에서는 이제 매각자 측과 이 원매자 측이 협상을 벌이면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데 이번에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돈을 계속 받을 걸 줄 서 있으니까 이게 또 지금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각과 좀 다른 점이 즉 채권자가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특히 금호산업의 경우도 이번 올해까지 빨리 매각이 돼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 팔리는 사람보다 살리는 사람보다 팔리는 사람이 더 애가 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싸움에서 매수자가 그러네요. 더 좋은 위치적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 매각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 전략적으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급할 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없죠. 급할 게 없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산업은행에서 만약에 나 연내에 이거 매각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인다면은 살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좀 기다리겠네요. 네. 그러면 아시아나를 통째로 팔 것이냐 아니면 조각조각 찢어서 팔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옵션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산업은행은 일단 통매각 원칙을 고수하고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매각 했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시아나만 갖고 싶은 매수자도 있고 에어 서울이나 에어 부산만 갖고 싶은 매수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분리 매각했을 때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저가항공사가 8개예요. 일본이 6개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3개가 더 허가되면 9개가 돼요. 많죠. 지금 항공사 업황 자체를 보면 굉장히 레드오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통매각하는 것이 매수자에겐 좀 불리할 수 있어도 국가 항공산업에서는 이것이 더 시너지나 경쟁이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통매각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진행될 아시아나항공의 이 매각 절차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이제 주목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신주를 얼마나 발행할까가 제일 주목할 부분이에요. 신주 발행 왜냐하면 정도. 현재 매각 조건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1.05%만 에다가 신주 발행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채권단위 산업은행과 금호산업과 입장이 다를 겁니다. 금호산업은 신주 발행을 최소화시켜야만이 갖고 있는 31.05%의 가격을 최대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주 발행을 줄이고 싶어 할 거고 반대로 채권단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을 좀 해야만이 인수 이후에 자금 여력이나 운영에 대한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어떻게 좀 합의를 볼지가 아마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아요. 신주 발행이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사실은 하반기에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1조 원 이상의 굵직한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매물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코웨이도 나와 있죠. 이미 대우건설은 몇 번 유출된 상태에서 나와 있고, 즉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 채권단 좀 큰 채권들이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지탱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경기 자체가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자금 여력이 있으면서도 현재는 국제 글로벌 경제 상 자금을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보유액은 상당히 증가를 했거든요. 작년 영업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는 줄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들이 현재 시장 상황을 굉장히 지켜보고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다가 그 매물로 나온 것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장에서 레드오션에 빠지는 성장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렌터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건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지 않죠. 항공업계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들이 계속 시장의 눈치나 좀 관망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국내외 경기가 너무 불안하고 앞으로 나아질 전망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불투명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는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에서 가장 악재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중 무역도 현재 불확실에 빠져 있고 네. 한일 간 무역도 불확실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어떻게 스탠스를 맞춰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기업들이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생 인터뷰 아시아나 항공 세주인 찾기 관련해서 박종원 CEO 스코어 대표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대표님 오시면 이 이야기 꼭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뭐 변종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이 됐는데 보니까 마약 젤리, 마약 사탕 네. 뭐 이런 것까지 가져오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선호 씨가 CJ그룹의 회장의 장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승계 1순위에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뭐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 알려져 있죠. 네.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권 승계를 서두르고 있다는 증거가 지난 4월 달이었습니다. 4월 달에 네. CJ그룹의 지배 구조는 주식회사 CJ, 즉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져야만이 경영권 승계가 되는데 4월 이전까지 이선호 씨는 CJ의 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CJ그룹은 장남 이선호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아는 올리브영이라는 CJ 올리버 네트워크스라는 비상장 회사를 2004년 10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작업을 했군요. 그렇죠. 이미 많은 재벌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을 일감 몰아주기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가치를 키운 다음에 네.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는 수준에 들었는데 이미 CJ그룹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만 하고 있었지 실제 액션은 바로 지난 4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인적 분할해서 주 CJ와 한 회사를 합병을 해서 네. 이선호 씨에게 2.8%의 지분을 준 게 이제 그래서 경영권 승계를 시작했다라고 시장에서 본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터졌으니 경영권 승계 약간 빨간불 켜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빨간불 켜줘야죠. 아니 이거를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런 사람을 대기업의 총수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업 연구를 많이 하는 박종훈 대표께서는 아니 제가 재벌그룹 아들이면 저 이런 짓 안 할 것 같은데 왜 하는 거예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3세 4세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늘 네. 터지는 사건이고 저는 요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요즘 가장 최근 뜨거운 이슈가 조국 후보자이지 네. 않습니까? 저분들도 좀 저런 정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정정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의견 수렴을 하고 네. 뭐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뭔가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소망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오너가 있고 그분들이 창업을 했고 3, 4세 거치긴 하지만 사실은 몇십 년을 거쳐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꼭 그분들의 역할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주주 역할도 있고 그럼요. 소비자 역할도 직원들의 있고 피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국민적으로 그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저는 이런 기사 보면요. 제가 재벌집 딸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시민의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제 밥그릇 알아서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요. 대표님도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 기업의 여러 가지 이슈들 박종훈 대표하고 살피고 있는데 좀 좋은 일로 좀 모셔서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매번 이 얘기로 끝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CEO 스코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